자, 안녕하세요. 보리TV 성혁입니다. 네, 김준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월드컵 이후까지도 꽤 오래 이어졌던 이른바 2701호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1월 11일자로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입장을 꽤 뒤늦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장문 글이었고, 저도 이 축구 쪽 일을 꽤 오래 했는데 이런 정도의 장문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원체 좀 긴 폭로 기사 같은 게 지난주에 네. 하나 나왔다 보니까 아마 대응을 했어야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형태였고 좀 대체로 납득이 간다는 반응인데 거기에서 거론되지 않은 얘기들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타임라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인 안덕수 씨가 월드컵에 합류를 하면서 이 모든 게 본격적으로는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월드컵 직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월드컵 현장에서 고참 선수들하고 협회가 좀 충돌이 있었고, 트레이너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그리고 월드컵 우리가 이제 우리 대표팀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된 뒤에 안덕스 트레이너가 인스타그램에 기자님들 연락하세요, 기자분들 연락하세요, 뭐 이런 글을 올렸고, 뭐 결의, 진실 뭐 이런 네. 좀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본인이 가운데 앉아 있고 정말 꽤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마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모든 선수들의 뜻인 것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서 굉장히 파문이 있었고, 그 뒤에 굉장히 다양한 후속 보도들이 있었습니다만 정작 본인이 나서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추측이나 아니면 익명에 근거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것인데요.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는 안덕스 트레이너가 누구고 왜 여기 합류를 했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에 먼저 초점 맞춰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리하는 차원의 얘기가 될 텐데 네. 이 안덕수 트레이너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요. 네. 이제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우선 현대 트레이너로 오래 일하면서 업계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럼 여러 그 피지컬 트레이너들의 뭐 마사지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여러 뭐 유파랄까요, 학풍이랄까요,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안덕수 트레이너는 좀 길게 하는 그런 쪽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유파가 맞아서인지 개인적으로 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안 트레이너 개인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선수 사이에 굉장히 높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준다라는 호평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파주 인근에서 대표팀 선수들도 많이 해줬고, 그리고 대표급 선수를 케어하러 일본에 가서 이렇게 상주하면서 일을 한 적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와 그 아버지 손흥정 씨가 네. 굉장히 좋게 보고 런던으로 같이 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몇 년 동안 손흥민 선수의 전담에 가까운 형태로 일을 해온 그런 사람이죠. 네. 뭐 무리뉴 감독이 고마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온 적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팀에서도 2, 3주 걸릴 것 같았던 선수가 일주일 만에 복귀를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죠. 트레이너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 자 이제 그건 그거고, 그렇다면 카타르에 왜 오게 된 건가요? 대표팀도 엄연히 의무팀이 있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표팀 의무에 대한 좀 불신과 네. 불만족보다 불만족이 맞을 수 있겠네요.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요구한 선수들이 있었고, 네. 안덕스 트레이너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이 사람을 채용하자라고 협회 건의됐다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침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손흥민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서 컨디셔닝이 좀 굉장히 시급한 상태였고, 그렇죠. 큰 부상을 당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뭐 같이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같이. 근데 손흥민 선수 한 명만 케어하러 온 게 아니고 인연이 있는 여러 선수들과 이미 연락을 하면서 들어온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케어하기 위해서 본인의 파트너였던 다른 트레이너, 그리고 또 다른 대표 선수의 또 트레이너, 이렇게 3명이 잘 알려진 2701호의 자리를 잡고 이제 외부에서 선수들을 케어하는 것을 대회 내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선수들이 그 방을 찾았다고 할 정도로 선수단 내부에서는 굉장한 어떤 인정을 받았던 그런 트레이너였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네. 이를테면 원래 해주려고 온 좀 고참급 선수들은 뭐 당연히 오는 건데, 다른 선수들도 나 요즘 좀 별론데 그 선생님 잘하냐 이러면서 같이 한번 가도 돼 이러면서 점점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 그게 사실 이번 월드컵 말고 예전부터 의무팀에 관한 얘기들은 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잘 되질 못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대회 중에 일단 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두 의무 집단의 충돌이라면 충돌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 이제 선수들이 좀 공식적으로 가서 비공식적이라고 해야겠죠. 네. 뭐 이렇게 좀
협회 임원들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감독을 찾아가서도 저 의무팀장을 바꿔달라라는 뉘앙스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협회 관계자들한테 들은 얘기고요. 자 축구협회 입장문에서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중요한데 언급이 안 된 부분은 선수들이 왜 대표팀 의무 지원을 불신하게 됐느냐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왜인지 다 일일이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선수들이 몸으로 느끼는 거라서 선수들이 몸으로 느끼기에 좀 불만족스러운 지 오래됐다라는 증언들이 일단 1차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수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잘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의무팀은 선수의 숫자만큼을 스텝을 동원하지 않는 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례로 뭐 대표팀뿐 아니라 어디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근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죠. 유럽에서도 되게 의무 지원이 좋기로 유명한 꽤 명문에 해당하는 팀에 속한 유럽판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선수는 당시에 자기 팀의 그 트레이너한테 불만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나랑 하는 사람이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뿐 아니고 대한축구협회뿐 아니고 모든 협회나 모든 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그 모든 팀에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불거지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된 몇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 외부 스텝의 접근을 인정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니 이를테면 어쨌든 이분은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너라는 게 다 알려졌으니까 손흥민이 데려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이렇게 항변하는 쪽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발단은 맞긴 맞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트레이너가 오는 게 없는 일은 아니다. 네 맞아요. 뭐 이를테면 클럽 당장 토트넘도 늘 손흥민 선수를 이분이 케어하는 거를 이제 오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잘 분업을 하고 잘 소통을 하고 네. 이제 분쟁의 소지가 없게 잘 하면 되거든요. 서로 선을 지킬 수 있게끔 교통 정리를 좀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이 개인이 그걸 못하면은 더 위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선 넘지 말아라고 선도 그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 실패했을 수 있죠. 네. 이를테면 이게 안덕스 트레이너가 와서 처음에는 조용히 왔다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처음에 들어올 때 손흥민 선수와 같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따로 조용히 들어오냐만 가지고도 뭐 안덕스 트레이너 및 손흥민 선수 측과 대한축구협회랑 이견이 이미 있었다. 처음부터 좀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았느냐, 신경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때부터 사전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좀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아요. 협회 공식 스텝이 아니면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대표팀과 같이 다니면서 케어를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선수들 측에서 그러면 협회 공식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 달라 얘기를 했던 것도 같고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 공채 진행을 했는데 지원을 안 했다. 그리고 뭐 지원을 했어도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안 됐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있었고 네. 이 부분이 또 해당 트레이너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자기는 지원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지원 안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가 크고 작은 것들이 좀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여기에 개입된 모든 대한축구협회 의무팀이나 외부 의무 트레이너나 아니면 선수 거기에 또 개입된 선수들 굉장히 좀 약간 네, 좀 거친 언사가 많이 오갔다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 스타급 선수들이 요 이제 뭐랄까 요 트레이너를 감싼다기보다는 제가 들은 버전은 어쨌든 협회 의무팀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격렬한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좀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협회 공식 그 해명에서는 그 불만이 있던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최대한 자제가 돼 있었던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의무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냈다는 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협회 공식 입장문에도 오히려 좀 부각해서 네. 얘기가 돼 있죠. 네. 다만 이제 왜 불만을 가졌는지는 대한축구협회 입장문에 이제 빠져 있는 건데 네. 빠지는 건 전 이해는 합니다. 그거를 뭐 이런 이유로 불만인 것 같습니다. 미주알고주알 말할 수는 없겠죠. 설명 쉽지 않죠. 그건 또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니고 또 장기적으로 쌓여 있는 거라고 누적된 하니까. 거니까. 네. 하지만 뭐 아무튼 빠져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실 의무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외부 트레이너를 원하는 케이스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교통 정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어떤 정립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의무 팀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뭔가 본인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더라고요. 선수의 몸 상태에서 대해서도 소견을 낼 뿐이지 뭐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감독의 신뢰를 받고 감독과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좀 더 스무스하게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럴 수도 네. 있고 뭐 이를테면 이번 일 같은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립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아까 컨트롤 타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그 뭐라고죠 원정 선수 단장 네.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채용 문제가 계속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자격증 이런 걸 떠나가지고 만약에 채용이 그런 방식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특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게 특채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공채랑은 달라서 이게 뭐 특히나 자격증이 없는 케이스라고 하면 채용이 됐다가 하면 그것대로 엄청난 문제니까 부정 채용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좀 서로 간의 지식이 좀 균형을 이루지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발생한 문제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뭐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상처는 이미 났는데 이 상처를 잘 또 추스려서 새살이 돋아나서 축구협회의 의무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이 확실히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상처가 더 커지지 않고 네.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만 가지고도 뭐 말씀하신 그 내부 트레이너, 뭐 의무팀장이란 네. 내부 트레이너들 그리고 질러놓긴 했지만 아마 외부에 있는 그 안 트레이너를 비롯한 사람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결정적으로 이제 선수들도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내부에서의 갈등만 해서도 상처일 수 있는데 네. 지금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협회 입장문을 통해서 밖으로 다 이제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물론 익명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그 좋은 상황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이를테면 당사자 선수들뿐 아니라 나는 그냥 저 쌤이 잘한다고 해서 몇 번 갔던 건데 라고 조용히 있었던 선수들이 왜 선수들이 조금 뭐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닐까라고 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협회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난덕스 트레이너가 공개한 사진에 있는 선수들이 다 마치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는 네네 것도 그럴 있기 수도 있는 때문에.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협회가 막 다 해명을 다 하진 않았잖아요. 협회 네. 입장에서 해명해야 되는 것 기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만 해명을 했지.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더 이상 상처가 커지지 않고 봉합이 될 수 있도록 뭐 대한축구협회가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해명은 내가 뭐 어떤 오해 피해자일 때 그 오해요라고 말하는 해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넘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처가 난 내부 관계자들을 좀 봉합하고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피해자라기보다는 사실상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무팀의 퀄리티, 뭐 지금도 뭐 수준 있는 의무팀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협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정도의 뭐 독일 사례 방송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은 뭐 팀보다도 훨씬 뭐 이렇게 좀 네, 뭐 그 의무 네. 트레이너가 아니고 팀 닥터긴 네, 팀 하지만, 닥터가, 네. 네, 뭐 밀러 볼파르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뭐 축구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클럽의 팀 닥터보다도 권위가 있고 네. 실력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분이 아웃라이어라서 독일엔 그분이 있고 한국엔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 뛰어난 이제 의사들이 있는데 이제 대한축구협회와 오랫동안 신뢰를 갖고 대표팀을 전담하고 신뢰를 쌓은 인력이 있느냐의 네.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있고 정말 권위 있는 분들이 협회와 꾸준히 또 그분들이 뭐 대단한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꾸준히 대표팀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정말 만천하에 드러난 김에 많은 부분에서 수정과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애들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